대한민국 트럭과 버스의 뉴스들을 보다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카링TV 큰차 이야기의 정욱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대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퓨어셀 모델이 드디어 스위스에 도착을 해서 특장을 올리고 도장을 마치고 기업들에게 전달되었던 그런 뉴스를 좀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스위스를 가야 되나 정말 고민을 했는데 마침 현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모든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현대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모델을 잠깐 한번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차량을 개발하신 책임 연구원분과 같이 리뷰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여서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수소전기 트럭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친환경 상용차, 트럭, 버스에 대한 현대그룹의 빅피처를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 트럭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직 니콜라에서는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지 않고, 테슬라에서는 세미 트럭, 우리 전기 트럭 만들겠다라고 하고, 월마트의 수주도 엄청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은 자율주행에 지금 또 푹 빠져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 트럭이 수소 전기 트럭보다는 약간 단점을 갖고 있고, 수소 전기 트럭이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내가 적재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줄어들고, 또 하나는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유롭게 대형 트럭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트럭커분들은 그닥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트럭커분들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난 수소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한번 1회 충전 시 약 8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400km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수소 탱크를 늘림으로써 1000km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스위스에 수출된 수소 탱크가 350바인데 이게 700바까지 늘어나면 주행거리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넥소에는 700바의 수소 연료 탱크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수소차를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 글로벌 1위가 저는 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요타도 1위 자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나오면서 트럭이 없는 도요타는 한참 멀어지는 계기가 됐죠. 또한 벤츠에서 얼마 전에 젠 H2라는 수소 전기 트럭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약간 좀 깡통 로봇 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역시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니콜라에서도 그렇게 수소 트럭 했지만 언덕에서 굴리면서 이렇게 아직까지 상용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액시언트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를 시켰고, 또 스위스 현지에서도 엄청난 테스트를 한 후에 수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같이 책임 연구원 분과 같이 또 이날 같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을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궁금하시죠? 현대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저도 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도 밖에서도요. 이것이 바로 액시언트 퓨어셀 소리 감성입니다. 지하철이 플랫폼을 빠져나갈 때 나는 소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정말 대형 트럭이 조용하죠? 저는 또한 악셀을 밟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육중한 트럭이 초반 토크가 이렇게 강하게, 기존의 내연기관 트럭들 스타트가 빨라요. 저희는 듀얼 클러치를 사용해서 스타트가 좋습니다. 이런 광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현대 액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타보시면은요, 이제 일반 트럭 못 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승하시기 전에 마음가짐을 단디하고 시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시 디젤 트럭으로 못 돌아가세요. 한번 타시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가 포터 EV 탔을 때도 정말 놀랐는데요. 이거는 대형 트럭이 무슨 승용차처럼 확 튀어나가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끼어들기 하실 때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대형 트럭과 버스들 운전하시는 분들 끼어들기 솔직히 상당히 힘들거든요. 누가 이렇게 비켜주지 않으면 못 끼어드세요. 차도 길지 공간도 좁지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신호대기 할 때 여러분들 은근 트럭 뒤에 잘 안 가시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이제 출발 스타트가 느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승용차 뒤쪽에 가서 이제 신호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실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젤 차 뒤에 따라가면은 이제 미세먼지 매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대형 공기청정기예요. 현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넥소 1만 대가 운행을 하게 되면 2만 대의 디젤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수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소는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수소 탱크에. 그렇다면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O2, 산소를 사용을 해서 연료전지 스택에서 화학 반응을 해서 물과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전기로 이제 모터로 가서 차량은 운행이 되고 물은 다시 바닥으로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물 또한 상당히 깨끗한 그런 청정한 물이 이제 차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기, O2가 필요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그냥 이 대기 중에 공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정화를, 필터를 거쳐서 정말 99.999%의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O2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들이, 수소전기 자동차들은 돌아다니는 대형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시언트 트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하겠죠. 연료전지 스택이 2개를 지금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kW급 연료전지 스택 2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190kW. 넥소 같은 경우는 같은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의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 있는데요. 95kW죠. 그래서 액시언트 같은 경우는 2개의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서 350kW 정도의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350kW면 뭐 몇 마력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kW에 1.36 마력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약 한 476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최고 출력이 350kW급이고요. 마력으로 환산했을 땐 476마력의 요번 액시언트 퓨어셀 모델입니다. 근데 전기 트럭 그러면, 이제 수소전기 트럭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변속기도 없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4단의 리타더 보조제동 장치, 또 회전제동 장치로 보조제동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리타더도 한번 사용해보고 변속감도 느껴봤는데 변속이 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후진은 1단이고요. 그래서 리타더의 느낌은 대형 트럭, 제가 내연기관 트럭에 있는 그런 뭐 스카니아 리타더나 뭐 만 트럭의 리타더 느낌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습니다. 1축도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더욱더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 엑셀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건 현대가 이번 액시언트 퓨어셀 모델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축에는 포백 단지가 보이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 저런 프로펠러 샤프트가 센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축의 디퍼런셜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내연기관 트럭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6단에 변속기도 들어가고 4단에 리타더도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는 에어 시스템입니다. 대형 트럭과 버스들만의 고유의 매력적인 소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대로 살려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이제 수소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상당히 작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나 무시동 에어컨을 지금 일반 트럭커들이 보통 뭐 8시간, 5시간 뭐부터 해서 한 8시간, 많게는 뭐 10시간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이 장착이 되냐라고 했더니 충분히 시간이 더 내연기관 트럭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소 탱크의 위치 때문에 약간 슬리퍼 캡이 작은 지금 데이 캡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캡을 사용했는데, 뭐 액션트로 따지면 하이루프 캡도 충분히 수소 탱크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슬리퍼 캡의 공간을 더 큰 캡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번에 이 액션트 데이 캡을 사용하고 뭐 차량 길이가 좀 짧은 카고에 풀카 방식이곤 그다음에 350바 수소 탱크를 사용하고는 다 스위스에 맞춰서 그쪽에서 그 나라의 뭐 수소에 관련된 법규를 마치거나, 또 하나는 그쪽 물류 기업들의 요청사항에 맞춰서 트럭을 제조한 거라고 합니다. 나라별 이 수소 관련 규제와 법규가 조금씩 다르고,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트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우리가 주행거리가 긴 트럭을 원할 때는 뭐 수소 탱크의 양이라든가 압력의 조절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거리를 갈 수도 있고요. 슬리퍼 캡 공간도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판매는 언제쯤 할 것이냐? 국내도 페이퍼 유즈 방식으로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그런 스위스의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트럭 시장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수입 제조사들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창원에는 5돈 쓰레기 수거용 수소 트럭을 운행 개시했다고 합니다. 중형, 중대형, 대형 트럭, 카고, 트랙터 모든 트럭 라인업에 이젠 수소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럭의 디젤 엔진 감성은 이제 정말 추억 속으로 사라질 건가 봅니다. 그렇다면 수소 전기 트럭의 효율성은 어떨까요? 수소의 가격은 1kg에 약 한 8,800원, 넥소 기준으로 1kg의 수소는 약 1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액시언트 퓨어셀 수소 1kg으로 과연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약 한 26톤을 적재했을 경우 12에서 13km 정도를 1kg의 수소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좀 살짝 거리가 좀 넥소보다는 확 많이 줄었죠. 넥소가 1kg에 100km 정도를 가는 걸 봐서는 그만큼 이제 무게짐이 올라가고 트럭이 무겁다 보니 공차 중량이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디젤 트럭보다도 이 수소 전기 트럭이 조금 더 무겁다고 합니다. 디젤 트럭보다 저는 상당히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무겁다고 하네요. 지금 수소 전기 차량들의 가장 큰 고충은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다입니다. 몇 없는 충전소를 어렵게 찾아가면 대기 시간 또한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충전하는 데는 넥소 기준 5분이면 가능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다고 합니다.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2030년에 수소의 가격을 4달러로 현대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돼야지 되는 거겠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수소 전기 자동차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수소 전기 트럭,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말 큰일 해냈어요. 전세계 상용차 최초의 수소 전기 트럭을 상용화시켰죠. 스위스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까지도 지금 납품 계획이 잡혀 있고요. 2025년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더 이상의 이 디젤 엔진 트럭들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상당히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트럭들이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소 전기 트럭을 최초로 상용화시킨 현대자동차, 큰일 해냈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소개할 본 영상에서 액시언트 퓨어셀 모델의 외관, 실내, 주행 영상까지 이 차를 직접 만드신 현대의 책임 연구원 개발자분과 자세한 액시언트 퓨어셀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트럭, 전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트럭 리뷰, 카링TV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친환경 트럭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고 알아보자고요. 상당히 매력있는 트럭입니다. 또한 컨셉 모델이었던 넵튠 수소전기 트럭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Exient Pure Cell.